네, 안녕하세요. Explainable Deep One Class Classification에 대해 발표를 맡은 강훈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One Class Classification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Related Work 부분에서 기존 이제 One Class Classification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 논문이 아무래도 기존 모델을 조금씩 변형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 모델 소개하는 데 시간을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Explainable Deep One Class Classification 논문을 소개하고, 네 번째로 이 논문에서 실험한 것을 보여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치 탐지는 정상 행동에서 벗어난 데이터의 패턴을 탐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중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은 대다수가 정상 데이터로 이루어질 학습 데이터를 통해 정상 데이터 영역을 학습하고, 만약에 테스트 데이터가 이 정상 영역 안에 들어오면 정상, 그렇지 못하면 비정상 데이터로 판정하는 방법론을 말합니다.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은 이제 비선형의 분류 경계면을 생성하는 방식에 따라 전통적인 커널 기반의 방법론과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방법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커널 기반의 방법론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원클래스 SVM입니다. 원클래스 SVM의 목적 함수는 이제 아래와 같은데요. 이 목적 함수는 이제 고차원의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하이퍼플레인을 벗어나는 데이터 포인트에 페널티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이 하이퍼플레인과 원점 사이 거리 마진을 최대화하는 목적 함수입니다. 이 목적 함수를 먼저 잘 보시면 첫 번째 이 부분부터 하면 이제 W에 대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고, 두 번째 이 그 사이는 이 마진을 넘어오는 데이터 포인트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슬랙 베리어블입니다. 그리고 여기 n은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텀은 마진을 최대화하는 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하이퍼 파라미터 누가 있는데, 이것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이것은 이상치 비율의 어퍼 바운드이자 서포트 벡터 비율의 로어 바운드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상치의 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 함수는 이제 KKT 컨디션을 적용해서 컴플렉스한 쿼드라틱 프로그램인 듀얼 폼으로 변환하여 이를 해결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디시전 펑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커널 기반의 방법론은 이제 서포트 벡터 데이터 디스크립션입니다. 이 목적 함수는 이제 방금 소개해드린 원클래스 SVM보다 조금 더 직관적입니다. 이 목적 함수는 이제 고차원의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하이퍼스피어를 벗어난 데이터 포인트에 페널티를 부여하면서 가장 작은 크기에 갖는 하이퍼스피어를 찾게 됩니다. 즉, 이 레디어스의 제곱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작은 크기의 하이퍼스피어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원클래스 SVM과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서 이제 하이퍼스피어의 센터 C와 레디어스 R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디시전 펑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Deep SVDD입니다. Deep SVDD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활용한 이제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인데요. 사실 이 로스 값을 보시면 이제 방금 보여드린 SVDD의 목적 함수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여기 네트워크의 웨이트에 대해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다시 보시면 이 로스 값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레프레젠테이션 상에서 대다수의 데이터에 둘러싸는 하이퍼스피어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로스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학습된 뉴럴 네트워크는 정상 데이터는 센터 C와 가까운 위치에 매핑시키고, 반면에 비정상 데이터는 센터 C로부터 크게 멀어진 곳으로 매핑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인 W와 함께 하이퍼스피어의 센터 C를
함께 최적화시킬 수 있도록 할 경우에는 이제 지도 웨이트라는 좀 트리비얼 솔루션에 도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하이퍼스피어의 센터 C는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딥 SVD를 소개한 논문에서는 첫 번째 포워드 패스를 통해 도출된 레프레젠테이션의 평균으로 센터 C를 고정하고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최적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프리트레인된 컨볼루션 오토인코더의 인코더 파라미터를 가중치 초기값으로 사용하여 실험하였습니다. HSD 하이퍼스피어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이 발표에서 가장 주요하게 소개하는 Explainable Deep Unclassified Classification과 가장 유사한 모델입니다. 이는 이제 Deep Semi-Supervised Anomaly Detection을 변형한 모델로 Outlier Exposure를 활용하여 Deep SVDD의 성능을 개선한 모델입니다. 여기서 Outlier Exposure란 정상 데이터가 아닌 동시에 테스트 데이터의 비정상 데이터와 다른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를 보조 데이터로 활용하여 이상 탐지의 성능을 높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HSC의 로스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좀 변형한 것으로 구형태의 디시전 바운드를 형성하기 위해서 기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의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을 레디오 베이시스 펑션을 바꾸고 여기에 수도 휴브로스를 적용한 로스 값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HSC의 로스 값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yi가 0이면 비정상, yi가 1이면 정상 데이터 샘플을 의미하게 되고, 여기서 그 센터 하이퍼스피어의 센터 C는 최종적으로 뉴럴 네트워크의 마지막 레이어의 바이어스 턴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로스 값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L이 원래는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인데 이것을 레디오 베이시스 펑션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레디오 베이시스 펑션 안에 있는 HX를 이제 수도 휴브로스를 적용시켜서 최종적으로 HSC의 로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Explainable Deep One-Class Classification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FCDD, Fully Convolutional Data Description의 모델인데요. 이는 방금 소개해드린 HSC의 설명력을 더한 모델로서 Fully Convolutional Network를 통해 생성한 피처 맵을 업샘플링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설명력을 가지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히트맵에서 값이 중심으로 먼 픽셀들은 이미지에서 어너머러스 리전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HSC의 로스는 이제 벡터 형식의 레프레젠테이션 상에서 연산이 이루어진 반면에 이제 FCDD는 Fully Convolutional Network를 통과하게 되면 이것이 Fully Convolutional Network가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채널을 가진 피처 맵이 나오는데 이 피처 맵을 통해서 이 로스 값의 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FCDD가 설명력을 높인 모델이지만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기존 방법론들과 유사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FCDD 로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로스 값을 통해서 이제 이 피처 맵을 통해 연산되는 이 로스 값을 이용해서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W를 학습시키며 학습된 W를 통해 도출된 피처 맵을 업샘플링하여 히트맵 형식으로 보여줌으로써 설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로스 값에서 이제 yi가 0이면 정상, yi가 1이면 비정상 데이터 샘플을 의미하게 되고 HSC와 동일하게 Outlier Exposure를 활용하여 성능을 높였습니다. 여기서 AX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HSC와 동일한 이제 수도 휴브로스이고 이것은 이제 Fully Convolutional Network의 아웃풋인 피처 맵에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을 적용하여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Fully Convolution Network 통과하게 되면 하나의 채널을 가진 피처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해서 AX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이제 AX의 모든 엔트리 합한값으로 이를 통해서 로스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Fully Convolution Network를 통해 추각된 AX는 이제 원본 데이터보다 크기가 더 작기 때문에 풀 레졸루션의 히트맵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업샘플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업샘플링을 수행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은데 아웃풋 픽셀에 대한 리세티브 필드 효과는 리세티브 필드에서 중심에 멀어질수록 가우시안 형태로 감소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가우시안 커널을 통해 업샘플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원본 데이터와 같은 크기의 이제 히트맵을 통해서 이제 이 모델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실험 파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패션 앰니스트와 같은 유명한 벤치마크 데이터 셋들로 이제 실험하여 제한 모델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이 데이터 셋은 이제 여러 가지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이상 탐지 모델이기 때문에 하나의 클래스를 정상으로 두고 나머지 클래스들을 비정상 데이터로 하는 원 클래스 레스트 방식으로 이상 탐지 성능을 실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한 모델은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를 활용하는데 그 아웃라이어 익스포저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아웃라이어 익스포저 데이터셋은 테스트 타임에서의 비정상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셋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패션 앰니스트 데이터셋으로 실험할 때는 이 앰니스트와 이 그레이스케일의 사이퍼가 100 데이터를 이제 아웃라이어 익스포저 데이터셋으로 사용하여 실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는 정상 데이터와 아웃라이어 익스포저 데이터로 구성되어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능 평가 지표로는 이제 AURC 사용하였으며 실험 결과 이제 이 FCDD가 설명력을 높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법론들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FCDD를 통해서 추산 히트맵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추라우저 클래스를 정상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모델인데 정상 학습된 모델에다가 이러한 인풋 이미지를 넣었을 때 히트맵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행위 제한 모델에 대해서 보여준 히트맵을 말하는 건데 이제 가로상에 있는 어너머스 리전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보여준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FCDD가 가진 이 설명력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좀 더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어노멀리 맵이 제공하는 앰비텍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험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픽셀 단위의 어노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픽셀 단위의 AUC에 대한 평균을 이용해서 기존 방법론들과 설명력의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픽셀 단위로 이제 성능 실험한 결과인데 이제 언슈퍼바이즈 세팅에서도 FCDD가 설명력 성능이 더 높은 것을 보여주고 또한 이제 트레이닝 타임에서 아웃라이어 익스포저 데이터셋을 활용한 세미 슈퍼바이즈 세팅에서도 제한 모델 성능이 더욱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